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4,200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던지면 다른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책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세 종목인데요. 애니능률, 그리고 원익큐브,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능률인데요. 오늘 일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장대 양봉에 정고점을 돌파했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분봉에서 제 매매 내역을 보면 손절했거든요. 이곳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갔다가 매매하자마자 물량이 떨어져서 매도를 한 모습이에요. 장 막판에는 제 매수가였던 고점이죠. 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준 뒤에 다시 한번 위에서 끝났던 모습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낙주 떨어지는 매매가 이거고요. 여기서는 손절을 했습니다. 자, 10시 8분경에 제가 이 종목을 발견을 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66,000주 이렇게 큰 물량, 라운드 피어기도 하죠. 9,700원의 물량이 쌓여 있어서 이 물량을 뚫어줄 때 같이 한번 사보자, 여기를 돌파할 때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하고 매수 대기를 해놓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물량이 들어왔는데 제가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매수가 안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고 종목이었더라고요.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경고 종목을 매수할 거냐는 물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느라고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한번 놓쳐서 상황을 보다가 이 위에, 자, 9,740원의 큰 물량을 잡아먹을 때 지금 매수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제가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그 위에 다시 한번 39,000주가 쌓였어요. 지금 39,000주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툭툭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오른쪽에 좀 많이 쌓아주고 이 40,000주를 한 번에 걷어가서 다시 한번 16,000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40,000주를 툭 건드려주고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른쪽에 쌓여있는 호가 잔량들을 보세요. 2,000주, 1,000주, 100주 단위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호가 공백이란 뜻이죠. 이렇게 7,000주, 40,000주, 10,000주 이상 쌓여져 있는 이런 호가에서 이 밑에 이렇게 쌓아주지 않고 100주 단위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는 뜻은 한 번에 폭탄 물량이 나오면 9,600원, 9,500원대까지 쭉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잡은 돌파점은 좀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 지금 이렇게 9,750원을 건드려주죠. 이럴 때 한 번에 모두 체결해주고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툭툭 건드려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하방으로 열리는 시점이 온 거죠. 왜냐하면 37,000주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치고 올려줘야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에도 10,000주 이상 쌓아주고 15,000주, 20,000주까지 쌓아줘야 37,000주를 한 번에 체결해서 올릴 텐데 아직 쌓아주고 있지 않고 2,000주, 밑에 1,000주, 심지어 900주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좋은 그림은 나오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폭탄 물량 떨어지고요. 나올 때 자, 매도 물량을 가지고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위에 9,800원에 18,000주, 그리고 9,750원에 아까 40,000주에서 13,000주로 좀 빠지긴 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쌓아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10,000주 이상 쌓아줘야 이걸 뚫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쌓아주지 않고 두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10,000주, 2,000주 이렇게 흘러내리고, 지금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제 손절 라인까지 왔어요.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호가들이 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한번 들어오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매수 물량을 쫙 끌고 들어오면 또 한순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10,000주, 13,000주가 쌓이고 점점 물량이 쌓이는 호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에서는 방어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자, 흐름 상태도 지금 계속해서 폭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폭탄을 보고 저도 같이 2.8%의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물론 장 막판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2% 났겠네요. 그쵸? 손절도 안 하고 2% 수익도 나고 하루 종일 매매를 했으면 그럴 텐데, 사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끌고 가기는 힘들거든요. 만약에 수익이 제가 여기까지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내가 정한 손절 부분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다음 매매에서 손절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원익큐브로 매매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3,955원,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 돌파했었고 다시 한번 물량이 오늘 크게 들어왔죠. 저번주 금요일과 오늘 해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그래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여기 돌파점 있죠. 여기 돌파점에 들어가서 슈팅을 줄 때 팔고 나온 모습, 분봉상의 저항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매도점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도 또 떨어졌었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가 일어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죠. 그쵸? 제가 이곳에서 샀기 때문에 사자마자 9%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또 상승하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었는데 분봉상의 저항점에서 슈팅이 들어올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수익을 확정짓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원익큐브를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인데요, 아까 전에 매도를 바로 하자마자 넘어온 모습이고, 이 왼쪽에 지금 돌파점 있죠? 지금 돌파점을 일봉에 체크를 하고 라운드 피겨 5만주 있죠? 이 물량 두 개를 한 번에 가지고 넘어갈 때 같이 매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지금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자, 매수를 눌렀는데 제가 늦었죠? 바로 위로 치고 올렸어요. 그래서 올릴 때 속도가 줄지 않을 때 바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쵸? 원래는 돌파할 때, 이 지점 돌파할 때 같이 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도가 나서 매수를 못했었고, 속도가 줄지 않는 걸 확인하고 4,055원에 따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운이 좋게도 여기서 샀으면 물론 더 위로 올라서 수익률이 확보가 됐겠지만 여기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매수가 위쪽에서 놀면서 계속해서 속도가 줄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매도가 좀 떨어지죠? 2천만원 이상의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매도세를 쭉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죠. 쳐 올려주고 지지해주고 쳐 올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위에 보시면은 지금 물량이 이쪽 물량 있죠? 4,100원 아래 부분 지금 제가 4,090원에 체크를 해놨는데 88,000주가 있어요. 이걸 한 번에 걷어 올려가 주고 이 4만주까지 걷어 올려가 줘야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오른쪽도 쌓아줘야죠. 그쵸? 자, 폭탄이 한번 떨어졌고요. 제 매수가를 벗어났어요.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는 이 4,000원대 3,995원대 있죠? 제가 맨 처음 돌파점 이곳을 넘어가면은 한 2% 정도까지 손절선을 한번 보겠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은 어쨌든 이 4,090원 있죠? 79,000주가 쌓여있는 4,090원을 한순간에 넘어가느냐 마나가 여기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물량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상승이 나오려면 이 8만주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승할 거면 무조건 매수를 해준다. 대신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크게 채워주는지, 그리고 매도 물량을 쭉 끌고 와도 채워주면서 치고 올려주는지,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 제 매수가는 여기서 기준은 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4,000원대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이 종목이 힘이 너무 좋아서 제 매수가 위에서 조금 거래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처럼 또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바로 채워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주 이렇게 채우니까 다시 이렇게 시장가로 걷어가지고요, 이 만주 이상이 또 한번 채워주면서 또다시 시장가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물량들의 흐름, 그리고 채워주는 호가, 그리고 체결량 모두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보기만 한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항상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하시면은 그때 시드머니를 늘려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연습 단계다, 내가 지금 이렇다 할 데이터를 쌓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내려간다 싶으면 채워주면서 시장가 걷어가고, 또다시 폭탄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돼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량 있죠? 이렇게 한순간에 걷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 매수가 대비 2%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내려오면은 웬만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4,140원에 표기를 해놓는 거는, 자, 여기 물량도 있지만 분봉상의 지지저항점도 표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도를 뚫어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나겠구나, 여기가 저항점이구나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36,000주가 쌓였죠. 근데 이 쌓이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되려면 시장가로 걷어가주는 물량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여기 쌓아주는지 봐야 돼요. 밑으로 훅 내려오는지 아닌지 봐야 되고요. 지금 11,000주 쌓아줬으니까 다시 시장가로 걷어주죠. 그리고 9,000주, 자, 9,000주 떨어졌죠. 떨어진 후에 25,000주가 있고 다시 29,000 쌓아주죠. 이렇게 쌓아줄 때 바로 시장가 걷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폭탄이 나옵니다. 자, 걷어가지고요. 걷어가지고 다시 쭉 치고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3만주 여기서 시장가 안 걷어가주면 폭탄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2% 이상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빠른 종목들은 한 번에 폭탄이 나오면 내 매수가까지 위협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폭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쌓아주고 여기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린다. 자, 이렇게 치고 올리죠. 자, 34,000주 바로 걷어가줘야 돼요. 자, 이렇게 걷어가주면서 지지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밑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계속 쌓아주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매도해. 내가 다 받아줄게. 자,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주가를 올린다는 뜻은 뭐죠?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단 하나예요. 돈이죠, 돈. 돈이 많은 어느 한 주체 또는 여러 주체들이 이렇게 많이 물량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주는 거예요. 밑에서 싼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그래서 저희는 비싼 가격에 사서 조금 아래 가격에 파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 매매를 들어가서 처음 2% 정도 상승을 할 때 단타로 들어가셨다면 바로 1% 내지 2% 사이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서 내 매수가만 지지를 해주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매수가만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아, 이거 너무 살아있어서 내가 아까 봤던 4,000원 마이너스 1.6% 내지 2% 정도까지 내가 손절을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때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 매수 지점은 똑같을지언정 매도 지점은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제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체득했던 제 기준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든 여기서 본절을 하든 여기서 하루 종일 갖고 가든 그거는 순전히 제가 세운 매매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스스로의 매매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지점은 간단해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위에 더 이상 저항이 없는 종목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요. 당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일수록 좋아해요. 그 말은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종목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올 때 이 돌파 지점을 같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모든 포지션에 따라서 매도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매수한 이래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활발한 종목을 만나는 건 운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10분만 늦게 지금 발견했다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10분 더 빨리 발견했다 해도 이렇게 수익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고르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본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매수를 언제 들어가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호가창에서 순식간에 2%까지 갔다가 지금 1%까지 내려온 모습이에요. 지금 4,000원대이기 때문에 호가별로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00원대, 8,000원대, 뭐 7,000원대, 3,000원대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면 만원대에서는 새 호가만 올라가면 1, 2% 수익이 나는데 이 4,000원대에서는 호가를 한 대여섯 개를 올라가줘야 1% 수익이 나요. 그래서 월등히 이 체결창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 그러한 요소도 있습니다. 자, 양쪽 호가창 잔량들을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 15,000주가 쌓여 있고요. 그 위에 3,000주, 4,000주, 44,000주 쌓아줬으니까 더 치고 올려야 되겠죠? 치고 올리지 않으면 4만주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고요. 자, 여기 폭탄이 나오고 4만주가 사라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19,000주가 쌓여 있으면 이 위로 시장가로 걷어가줘야지 올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다 던진다. 자, 7,000주 걷어가 줬으니까 여기 또 쌓아주죠. 쌓아주면 걷어가고 또 쌓아줘야 돼요. 여기가 조금이라도 늦게 쌓아지면 한 호가 두 호가 밑으로 쭉 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가로 걷어가지고 2만주 쌓아줬고요. 이 위에 호가도 쌓아주는 게 좋아요. 그죠? 바로바로 쌓아주고 또 돌파, 고점 돌파예요. 고점 돌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매수가 위에서 2%대의 수익률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 아래까지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 손해보는 건 없죠. 그쵸? 그거는 내가 다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수익률을 날릴 만큼 확신이 있었냐는 거죠. 내 매수가까지 내려올 때까지 매도를 안 했다는 거는 과연 그건 내 욕심이었는가,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왔어도 지금 일봉의 상황과
분봉의 상황과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안 팔았어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마인드셋을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내 매수가를 지켜준다, 그 말은 뭐예요? 돌파 지점은 지지로 바뀐다는 지지저항의 개념을 대입을 해서 내 매수가가 명확했고 여기서 지지가 일어난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매매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탈을 해서 마이너스에서 손절을 한다고 해서 결코 잘못된 매매는 아니에요. 멘탈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복기를 한 후에 다음 매매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고 항상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4,100원대에서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러다가 한순간에 들어오죠. 물량들이 들어오면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호가를 채워주는지. 채워줬죠? 채워주면 걷어가줘야 되고, 걷어가지 않으면 바로 폭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채워주고요. 올라가는지 봐야 돼요. 못 올라가면 이 5만주에 폭탄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서 여기는 충분히 이렇게 폭탄이 떨어져도 매도세를 끌고 나오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추가 물량을 쌓아주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계속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판단이 틀리면 나중에 복귀하실 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렸다, 다음에는 이 부분도 참고하면서 매매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왔네요. 4,200원에 12만 주가 쌓여 있어요. 그죠? 12만 주가 쌓여 있고, 자, 지금 이 속도에서는 저는 이 12만 주 한 번에 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235원, 여기는 분봉상의 저항점을 표기를 해둔 거예요. 4,200원 12만 주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를 탁 찍고 돌파하지 못하고 쭉 내려온다면 엄청나게 심한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4,200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안 던지면 다른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12만 주가 걷어가게 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호가들은 자동으로 걷어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이 밑에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이 5만 주 이런 것처럼 밑에 갑자기 5만 주가 쌓인다? 그러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10만 주, 자, 걷어가죠? 자, 이렇게 한 번에 걷어가야 돼요. 이렇게 걷어가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자, 4,200원을 걷어갔으면 그러면 또 4,200원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지가 일어나줘야 돼요. 2만 주, 3만 주가 쌓여 있고, 자, 이렇게 폭탄 떨어져도 다시 한번 지지해주면서 올리죠? 이게 바로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4,200원을 주시하셔야 되는 상태고요. 한눈을 팔면 폭탄이 쭉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보셔야 돼요. 저는 4,235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도 된다, 이 부분이 분봉상의 저항점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은 저는 매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제가 매도한 뒤에 결국엔 상한가를 갔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10% 이상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제가 세웠던 분봉상의 저항점이 있었고 이 저항점에서 매도를 바로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 애니능률에서 손절했던 부분을 충분히 복구하고도 수익이 났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했어요. 그죠? 분봉상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마지막 장마판 상한가를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